네, 안녕하세요. 자, HLB 관련된 종목 보시기 전에 셀리드입니다. 셀리드에 대해서 이제 이메일 주셨는데 글쎄요, 이거를 어떻게 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냥 기술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기술적인 그리고 기업 분석에 대해서 좀 한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렇게 아무리 바이오, 제약 바이오, 어, 뭐 실적과 재무제표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글쎄,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종목을 좀 빨리 뭐 추천을 해야 되고, 아니면 뭐 추천해서 어떠한 뭐, 글쎄요, 그 합리화라 그래야 되나요? 뭐라 그래, 이거는 실적 좋아야 돼요. 제약 바이오래도. 네, 실적 안 좋으면 안 됩니다. 네, 그걸 좀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실적이 안 좋은 게 상승이 더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그러니까 실적하고, 자, 상관이 없다.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기업이 안 좋은 거죠. 예, 재무가 안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봐야 되느냐라고 말씀드리냐면, 한 번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승이 과연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죠? 의심도 해봐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가 좋으면 정말 재무가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뭐 정말 시간을 투자해서 기다려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뭐 이게 외인 프로그램 쪽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작업이 끝났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물론 이런 상승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모양 어떤 모양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건 끝났다라고 봐야 돼요. 물론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역시 분석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서 상승한다. 이거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좀 분석다운 분석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그냥 뭐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제 분석을 못하는 건 인정은 하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는 뭐 차트고 기업이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어느 정도 뭐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반등이 나올 때 저는 정리할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식으로 반등이 나오던 뭐 밀리던 뭐 행보하던 그 이후의 반등 어떤 반등 지금 반등이던 행보하고 반등이던 밀리고 반등이던 어떤 반등이 나올 때마다 저는 무조건 정리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분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심리적인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거 계속 들고 가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정말 분석 같지 않은 분석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뭐 아무리 뭐 이런 라인을 거서 반등 얘기해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데서 매수해서 수익이고 뭐 이렇게 뭐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큰 상승과 큰 하락이 나오는 상황에서는 뭐 어떤 분석을 이렇게 조그맣게 해봐야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분석을 해왔다라고 하면 뭐 HLB처럼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손실도 크시고 지금 비중도 너무 크신 상황인 것 같고 해서 지금은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길 기다려야 되고 반등이 나올 때마다 무조건 저는 잘라낼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HLB 관련주 보겠습니다. 지트리는 어제 말씀을 드렸죠. 이게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장대 음봉이 나온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근데 이게 이거 가지고 또 하락으로만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좀 지지를 해야 될 구간이 많이 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기에서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끝났다가 아니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것이 어려운 게 이런 모습이 나올까봐 빠지는데도 손절이 안 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 때문에 손절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는데도 손절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할 필요는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 하락을 가지고 하락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얼마 더 그러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도 얼마든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손절, 뭐 매도, 익절 이런 거보다는 자 여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전저점. 네, 근데 참고로 이러한 흐름에 있을 때 깊게 빠지면 안 돼요. 이거 네, 이런 패턴에 있을 때 여기에서 자 이 모습에서 지지를 해주면 이거 충분히 추가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가지고서는 걱정할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 조금씩 빠지면서 이제 흐름 자체가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뭐 손절, 익절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해 주셔서 대응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네, 이렇게 하고요. 제약은 일단 올라와야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일단 여기까지는 올라와요. 일단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 이후에 좀 쉬어가서 아니면 밀리던 어떤 모습이 나오던 일단 이 이후에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교만한 게 좀 들릴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 캔들을 보면 흐름을 보면 지금 이렇다라고 해서 내일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장중의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좀 기본적인 차트에 대한 흐름을 좀 알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남들과 다르게 좀 대응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밀리는 거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다가 저항받고 빠진다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과감하게 좀 잘라내고 나서 밑에서 다시 잡고 조금이라도 평단을 낮추는 이러한 작업을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지금은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제가 자꾸 뭘 보냐면 지금 이 보는 게 추가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추가락이 나왔을 때 이거 좀 저점도 깨질 수 있겠는데 라는 걸 잠깐 좀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은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지만 이제 추가락이 나왔을 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장중에 대응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러한 것인데요. 일단은 뭐 대응을 해주실 분들은 하시지만 대부분 이제 대응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고요. 일단은 저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추가락이 나와서 자 이거 라인이 깨지고 이런 흐름이 깨지고 저점 깨지고 이런 거 있어서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넥스사이언스는 좀 다르죠. 위치상과 이제 흐름이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밑꼬리가 생기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반등이 강하게 나와줬지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밑꼬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지지를 해줬었던 이 위치를 이탈을 하게 되면 뭐 다시 올라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일단 뭐 밀리고 나서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뭐 이런 거 이렇게 짧은 이런 거 말고 뭐 이렇게 장기간에 이런 질문을 아직도 하시는데요. 그거는 제가 답변할 가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 일부러 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그쵸? 누가 손실을 보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단계별로 지지를 하느냐, 저항을 받고 못 올라가느냐 이런 거, 이런 거 어디 가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어디 가서 누군가 뭐 이렇게 그런 내용 어디 간다더라, 뭐 어떤 흐름이 있대더라, 그런 확신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뭐 글들 많잖아요. 절대 그런 거 보면서 현혹되지 마시고요. 밀리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는 냉정하게 잘라내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도 해보고 그리고 홀딩하고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구간마다의 개별적인 판단 공부를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충분히 좀 이해가 되고 원리를 알 수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은 LB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단타적인 부분에 있어서 매매를 좀 해보셔라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 말이 3%지 올라갈 때 만약에 올라가는 척하다 내려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이렇게 수익 익절하고 좀 기다려 보면 다시 뭐 밑에서 매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평단을 낮추는 작업 충분히 가능한데 이런 걸 좀 안 해주시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상당히 좀 괜찮게 봤어요. 그러니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차트를 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201선의 위치를 좀 지켜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매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1분봉에 보면 이런 것만 알아가셔도 충분히 대응이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데 LB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려놓고서 물량을 던지잖아요. 여기를 회복을 못하면 이건 쭉 빠진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만 알아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손실 중이지만 조금 잘라내고 뭐 밑에 다시 매수, 뭐 다시 매수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마이너스 3%, 2%에서 매수를 다시 하면 뭐 수수료 뺀다 하더라도 뭐 플러스 2%에 대한 역할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자 일단은 다시 한번 30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려보면 자 이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그 라인을 그냥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자 밀리죠. 이 밀리는 위치가 과거의 모습을 보면 자 어디죠? 여기가 42,000원 부근이죠. 이전에 계속 저항이 생기는 부분이 있었던 위치. 또 이렇게 이제 저항이 생기고 자 맥없이 빠지면서 매도 물량까지 나오고 반등이 나오지만 앞에 이제 저항이 있었던 위치, 그렇죠? 다 기준이 돼요, 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고 안착 못하면 좀 밀린다, 그렇죠? 그리고 또 내일 만약에 밀린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러한 밑에 하방 쪽에 대한 모습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이런 흐름을 하나하나 좀 보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자꾸 감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감싸는 것을 이제 주의가 필요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척하다가 밀고 올라가는 척하다 밀고 올라가는 척하다 밀고 이러한 것이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오다가 어느 자리에서 위치를 지키고 반등이 나올 때 한번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대응을 좀 해줘 보시고요. 절대 제가 그러니까 남의 의견을 듣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지만 절대 이 흐름을 읽을 수 없다. 제가 절대라는 말을 쓸게요. 절대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네가 모르니까 남도 모른다 이렇게 뭐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어떤 말씀하셔도 저는 상관없는데 제가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그나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제 분석이 도움은 안 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홀딩 자꾸 또 말씀드리죠. 부분적인 단타 매매도 좀 해보시면서 이 흐름을 좀 읽어 가시는 거 분명히 전 도움이 될 거다.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개별 판단을 해주십시오. 개별 판단. 절대 이거는 쉽게 분석 자체가 안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